안녕하세요.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입니다. 오늘의 자료는 3장에 나와 있는 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당좌 자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1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현금화 시키는데 1년이 초과되는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산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당좌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운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비유동 자산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위에 나왔던 4가지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당좌자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현금화가 가장 빠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당좌자산은 자금 운영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좌자산의 구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의 구분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폐나 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현금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원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지폐와 주화와 같은 돈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금을 예금으로서 입금과 출금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정기예적금이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정기예적금은 최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이 6개월이기 때문에 정기예적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 정기예적금일지라도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했을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산회계 시험에서 이론 문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통화대용 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대용 증권으로는 각종 수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표는 언제든 내가 원하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예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환 증서와 채권, 이자 지급 통지표와 배당급 지급 통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으로 잘 등장하는 선일자 수표와 수입 인지가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에서 앞에 글자에 나와 있는 선일라는 것이 붙은 것은 이미 만기가 정해진 수표로서 지금 즉시 현금화가 시킬 수가 없고 만기가 돼야지만이 현금화가 시킬 수 있는 수표로서 통화대용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즉 단기간 1년 이내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과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은 전산회계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란 계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과 채권의 경우에는 항상 통합된 계정인 단기 매매 증권이란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에서는 항상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단기간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의 대표적인 계정, 단기 매매 증권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계정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산회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 거래 시, 또 다른 표현으로 일반 상거래 시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의 종류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매출 채권의 계정을 사용할 수 없고요.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꼭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의 회계 처리 중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란 계정은 외상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다. 쉽게 말해서 외상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을 받지 않고 외상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다음 달에 돈을 받기로 했다. 또는 카드로 결제 받았다와 같이 현재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즉 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감소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 현금화로 볼 수 있는 자산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현금화로 볼 수 있는 것을 차변에서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매출 채권의 회계 처리 중 받을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어음의 계정이 증가하는 경우는 받을 어음이 발생했을 경우고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의 계정이 감소하는 경우는 배서양도 했거나 아니면 회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받을 어음의 계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품 매출이라는 재고자산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어음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아직 돈을 받지 않고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배서양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돈을 지급할 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받을 어음을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줘버려서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현금화를 받아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에 현금화로 볼 수 있는 자산을 차변에서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회수에 대한 분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어음의 회수 처리는 돈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만기 시에 돈을 받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어음에 대한 돈을 회수하는 상황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거래를 보게 되면 이때 발생한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예로 만기일이 도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받을 어음 2만원에 대하여 수수료 5천원을 제외하고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대변에서 2만원 감소시켜 주시고 이때 발생한 수수료를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서 발생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으로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기로 할인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거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매각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때 할인료와 같은 각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거래와 다르게 또 다른 계정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문제로 보유하고 있는 받을 어음 2만원을 처리하면서 할인료 5천원을 제외하고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만기일 거래와 분계를 똑같이 하나 이때 발생한 할인료라는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 아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기일 거래와 할인 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 처리를 어떤 계정을 선택해서 분개해야 할지를 잘 정리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좌 자산은 전산회계 시험에서 이론과 실무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따른 계정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